자, 오늘 영상을 촬영할 것은요, 저희가 앞으로 입주를 할 때 업체를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입주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과 입주 박람회를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중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주의했으면 좋을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체 선정 기준 1편 조명, 실링팬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입주를 할 때 보면은 간접 조명하고 실링팬은 엄청 대세 품목 중에 한 개입니다. 그 이유가 저렴한 비용으로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간접 조명이고요. 그리고 실링팬을 하는 이유는 실링팬이 집의 인테리어 효과뿐 아니라 공기, 순환, 그리고 에어컨을 틀었을 때 바로 집 전체를 빨리 시원하게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조명업체는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동네에 있는 조명 가게들을 가시면 조명 시공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명 가게들로 보시면 정기 면허는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기 면허는 보통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 면허가 없이 처방을 하는 경우랑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정기 면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보면 한 10개 중에 한 8개 정도 업체들이 정기 면허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기 면허를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시공을 잘하는 분들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기공사 면허 회사에서 일을 했던 분들, 아니면은 이제 간접 조명, 집에서 저희가 실내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기에 대한 특수한 기술이 없어도 한 1년 정도만 이렇게 현장을 같이 해본 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시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조금만 만질 줄 알더라도 전기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명을 설치를 하면서 전기 면허 같은 이런 자격이 없이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입주민 분들께서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를 하지 않는 곳에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도 적용이 안 될 뿐더러 추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체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기는 엄청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 시공과는 다르게 무조건 첫 번째, 전기공사 면허가 있는 회사인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전기공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좌를 입금을 하실 때 전기 면허가 있는 상호랑 통장 번호가 같은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산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명은 AS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른, 제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광고나 다른 업체들이 광고를 잘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가격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좀 1년이나 적게는 6개월 안에 후회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봤어요. 가끔 가다가 저희 주관사한테 연락이 와서 6개월 전에 박람회 업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또는 AS가 안 되는데 업체를 조금 비용을 줄 테니까 업체를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냐라는 연락도 많이 오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닌데 조명을 설치를 하면 크게 3가지 정도가 AS가 많이 나요. 첫 번째, 우리가 설치했던 COB나 다운라이트 같은 조명들이 하나씩 불량이 나는 경우. 두 번째,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무선 스위치 아니면 리모컨 같은 것들이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현상. 세 번째, 차단기가, 이거는 제일 심각한데 집에 있는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아파트 건설사나 아니면은 관리업체에게 이게 떨어진다고 문의를 하면 100이면 100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인테리어를 했고 조명을 해서 그렇다, 그 업체를 불러서 확인을 해라.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가보면 50대 50이에요. 정말 인테리어를 해서 어디가 쇼트가 나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건설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우리는 정석대로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선로가 좀 바뀌어 있으니 그 업체를 불러서 확인을 해라 라는 경우가 좀 대반수예요.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분들은 우리는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는 거기 가게 되면은 출장비나 AS 비용을 달라 라고 하던가. 특히
제가 이 조명, 간접 조명 시장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업체들이 많이 생겼냐면 지역 업체가 아니라 뭐 경북, 충청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뭉텅이로 현장이 입주 시장이 좋은 곳들을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AS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운라이트 하나 때문에 시간을 비워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큰 현장만 다니시기 때문에 계속 스케줄이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조명은 예전에는 지역 업체들이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밤이 됐던 뭐 중간에 시간 내서 에이스를 가면 되는데 지역이 달라버리면 에이스가 아주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조명을 시공을 한 사람이 차단기가 자꾸 떨어집니다, 밤에. 그런데 업체들은 한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해요. 만약에 줄눈이나 탄성 같은 경우는 에이스가 났을 때는 뭐 일주일이나 한 달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조명 같은 경우는 밤에 불이 꺼져 있고 차단기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불을 못 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답답해서 다른 업체를 찾게 되고 또 비용을 곱하기로 줘서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명이라는 것은 이제 천장 안에 전선들을 시공을 할 때 보면 업체들마다 시공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업체들은 와서 선을 새로 다 날려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거의 곱하기 2배가 들어요, 시공비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가격면으로 너무 따라가시지 마시고 지역 업체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업체인지 그리고 외주를 주는 업체가 아닌지 그걸 꼭 판단하셔야 돼요. 외주를 주는 업체들의 단점은 시공팀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랑 연락을 했던 이제 시공팀장님에게 전화하면 거기서 일을 안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시공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인지 그리고 능력은 되는지를 꼭 파악하시고 시공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AS의 함정. 어떤 곳은 3년 AS를 해준다, 5년 AS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5년 AS를 한다고 한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뭐 3년 뒤에 업체가 없어질 경우도 있고 3, 4년 뒤에 되면은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대다수 입주민들을 보시면 우선은 입주 초기는 무조건 금액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싸다, 여기는 뭐 다운라이트 10구에 얼만데 여기는 조금 더 저렴하더라, 그쪽으로 가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주가 아니라 진짜 직원들을 보유해서 시공하는 팀들은 반짝 뭐 1년, 2년 하는 시공팀들이 아니라 시공팀도 갖춰져 있고 회사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절대로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실 거다. 면허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을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전기공사 면허라는 협회라는 곳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충분히 나중에 분쟁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걸러야 되는 업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외주 주는 업체.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외주 주는 업체는요, 입주 박람회가 됐든 아니면 엘리베이터 광고가 됐든 가격으로 우선은 먼저 입주민들을 많이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전기하시는 분들에게 외주를 다 줍니다. 시공은 잘하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따라올 수 없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을 정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주를 할 때 나는 가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 분위기가 바뀔 텐데 딱 스펙을 찍어줍니다. 10구를 하면은 뭐 소파 3구, 아트홀 3구, 주방 2구 이렇게 딱 되어 있다. 그런 곳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걸러라, 공장형. 그리고 세 번째, 조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미팅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도면을 보고 찍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직접 가셔서 여기 위치를 같이 파악을 하시고 색상 조절도 같이 보시고 이런 미팅을 해주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이 타공이라는 게 한번 잘못 뚫어버리면은 나중에 위치 변경이 어렵고 조명을 쐈을 때 집이 약간 삐뚤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센터가 될 경우에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 미팅하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한 5가지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전기공사 면허 보유회사, 두 번째 AS가 가능한 구조인지, 세 번째 지역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외주를 주지 않는 곳, 다섯 번째는 현장 미팅이 가능한 곳.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절대로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격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정기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그냥 일반 회사나 창고나 아니면은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창고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업체가 1년에서 도산이 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1년 뒤에 AS는 곱하기 시공한 것에 곱하기 2~3배를 주고 AS를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번 편에서는 조명, 시공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뭐 줄눈, 나노, 단성 같은 업체들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